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아무래도 강남이겠죠. 그동안 집값을 잡으려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다한 걸까요? 하락세를 이어가던 강남 아파트 값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2%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34주 만으로 9.13 대책 이후 전 고점 대비 3억에서 4억 원 이상 떨어졌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매물 소진 이후 하락세를 멈췄다는 분석입니다.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도 급매물이 팔리면서 집값 하락이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의 경우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등 10개 구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경기도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0.07%로 전주 마이너스 0.06%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경우는 2주 연속 0.06%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나머지 지역은 지난주와 엇비슷한 낙폭을 보이거나 하락폭이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3기 신도시 영향권에 있는 일산 동구와 서구의 경우는 하락세가 지속돼 각각 마이너스 0.09%, 마이너스 0.01%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지방 아파트의 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세종 마이너스 0.23%, 강원 마이너스 0.23%, 경북 마이너스 0.17%, 경남 마이너스 0.16%, 울산 마이너스 0.16%로 상대적으로 큰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가 되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추이를 차분히 지켜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대안으로 찾는 곳이 대부업체인데요. 하지만 대부업체들의 이자율이 아주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법정 최고금리가 연 66%인 적도 있었지만 꾸준히 낮아져 2007년에는 49%, 2011년엔 39%, 2016년엔 27.9%로 하향 조정됐고요. 현재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2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못 갚게 돼 발생하는 연체 이자율을 24%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약정 이자율의 최대 3%포인트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돈을 빌렸는데 연체가 된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기존에는 여기에 연체 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 이 경우 약정 이자율 17%에 최대 3%까지만 인상할 수 있어 최대 연 20%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연체 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은 이미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업체도 연체 이자율 제한을 통해 고액 연체 이자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짐이 좀 줄어들면 좋겠네요. 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고 대출 금리도 대폭 낮아지는 등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 2월 2%가 이미 무너졌고 현재 1.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1% 초중반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정기예금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씩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한은행은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쏠 편한 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의 금리를 연 1.95%에서 1.84%로 낮췄고요. 하나은행은 369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0.2%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은 외비 슈퍼 주거래 예금 2의 금리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B하나, 우리, SC, CT 등 6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09%로 3%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은행으로 보면 이미 2%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난 2016년 10월 2.89% 이후 최저치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 자산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투자 자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대출도 금리 인하 추이를 살피면서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